작은 배역들이 주연으로 살아간다? 작은 배역이 어딨어 사실. 내 삶에선 내가 제일 큰 배역이지. 젊지도 늙지도 않은 나이.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이렇게 죽을 수도 없을 때 서른 살은 온다. 형 오늘 들은 노래는 넉살의 작은 것들의 힘. 네. 나의 값어치인 가에서 놀라 계속 나아가 끝이 네, 형. 예. 이 노래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거 되게 좋네. 제목이 그죠? 아룬다티 로이. 네. 인도의 소설가. 네. 소설가고 아마 사회운동가이기도 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 작은 것들의 시를 다 못 읽었어요. 읽었던 기억은 나는데 다 못 읽었는데 앞부분만 좀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도 보다 자서 잘 기억이 안 이게 나요. 이제 소설이 굉장히 매력적인 소설이긴 해요. 근데 묘사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구성이 과거와 현재를 계속 교차하면서 네네, 맞아요. 이렇게 전개가 됐던 이란성 쌍둥이 얘기. 네, 맞아요. 예. 그 앞부분에 그 이란성 쌍둥이가 만나기까지의 삶의 과정을 저는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게 굉장히 되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한쪽은 침묵, 한쪽은 공허. 그것이 이렇게 딱 만나는 대목까지 내가 읽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어떤 삶의 굉장히 그 조각들을 네네. 모아서 하나의 어떤 삶으로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그런 느낌들을 받았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넉살의 가사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보면 앞에 부분도 내 자리는 하수구 냄새를 맡으며 아주 작은 모니터 앞에서 그저 화면이 꺼지지 않게 마우스를 건드는 일이지. 뭐 이런 게 뭐가 중요해요? 사실 안 중요하지만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맞아 이랬었지 이런 느낌도 드는 거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비돼서 사회라는 싸움에 누군가 마우스피스를 찾는데 마우스피스라는 거는 복싱 선수들이 네. 끼는 그거죠. 그런데 전의를 잃은 전사에겐 남은 것이 없어. 그러니까 삶의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진. 근데 한편으로 보면 열정을 강요하기도 해요. 그쵸? 네. 누구나 다 열정을 갖고 막 이 삶의 뭐 중심처럼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강요하기도 하죠. 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의 대부분을 이루는 것은 굉장히 일상적이고 반복적이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열정에 비하면 하나도 중요한 것 같지 않은 그런 삶의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하고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꺼내는 노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보면 재미있는 게 전의를 잃은 전사에겐 남은 것이 없어. 이 적은 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맞서 싸우는 적이기도 하고, 남은 개 없어. 혹은 남은 때가 없어. 남은 때가 없어. 그죠?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로 버스와 지하철조차 자리가 남은 적이 없어. 남은 때가 없어. 네. 그런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적이라고 하는 이중적 의미를 이렇게 딱 꾸며주고 있는데 뒤에 보면 살아남았는가 이렇게 되거든요. 구차하게 살아남았는가 나라는 건 적이와 희망을 주던 열정도 구차하게 살아남았는가 나라는 건. 그러니까 이 열정도는 이제 다 식었구나에 연결되는 거죠. 네. 도취된 거죠. 근데 그 앞에 날 담아두던 엄마의 뱃속도 이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날 담아두던 나의 어떤 태생, 출생, 기원 이런 게 사실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실제로 사라졌다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출발 지점들이 모호해진 거고 뭔가 거기로 돌아갈 그런 것도 사라진 거고 뭐 이런 느낌이죠. 재밌는 게 또 서른이 되기 전에 떠나자 했지 왜 이렇게 서른을 기준으로 삼지 우리는. 근데 사실 서른을 넘겨서 살아보니까 서른이 진짜 삶의 어떤 좀
뭔가 분기점? 그런 이정표? 네. 확실해지고 20대 때까지는 막 불확실했던 것들이 30이 되면서 조금 이제 정리되고 뭔가 이렇게 물론 현실로 접어드는 것도 있지만 뭔가 삶의 어떤 길이 조금 분명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30이 되기 전에 떠나자 했지 몇 년 전. 이 떠나자가 어디로부터 떠나는 걸까요? 가족으로부터 떠나는 걸까요? 아니면 이 바닥을 뜨자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예. 네. 30 전에 뭔가 안 되면 여기 때려치고 갈 거야. 뭐 이런. 사실 이 화자는 뒤에 나오지만 랩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네. 근데 실제 현실은 정말 하수구 냄새 맡으면서 마우스 이렇게 건드리는 거. 아르바이트. 그렇죠. 아르바이트 네. 뒤에 이제 아르바이트 얘기가 네, 네. 본격적으로 나오지만, 그리고 그런 삶 속에서 살다 보면 정말 여기 뒤에 가격이 붙은 스낵백 써보다가 마치 이게 나의 삶의 어떤 값어치인가 이렇게 화들짝 놀라는데, 근데 삶이라고 하는 게 다 값어치 있는 삶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살든, 내가 무슨 막 유명해져가지고 막 이 세계의 중심인 것처럼 살든, 아니면 일상에 파묻혀서 정말 소소하게 소박하게 평범하게 살든, 삶이라고 하는 거는 다 값어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마치 스낵백에 그 붙은 가격표처럼 그렇게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죠. 네. 하나하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네, 그래서 살기 위해 살아가는 모든 이들, 작은 배역들이 주연으로 살아가는 필름이고, 그러니까 내가 화려한 어떤 중심의 어떤 삶을 살고 있지 않지만, 비록 아르바이트로 내 생활을 전전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삶이 있고 그 삶마다 다 각자의 주연들이 있는 거고, 그쵸? 삶이라고 하는 게 다 자기 삶에서는 자기가 주인공이잖아. 네, 네. 그렇잖아요. 작은 배역이라고 나왔지만 작은 배역들이 주연으로 살아간다? 작은 배역이 어딨어 사실. 내 삶에선 내가 제일 큰 배역이지. 네. 그쵸? 이제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다 보면 내 삶이 작아 보이고 내 존재가 작아 보이고 그럴 뿐이지, 자기 삶에서는 다 큰 배역이고 주인공이죠. 그래서 이 작은 것들의 신이 이 작은 배역들로 딱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좀 넘어가기 전에 30이라고 하는 게 아룬다티 로이의 소설 앞부분에도 나와요. 아마 주인공이 31인가 그럴 텐데,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면 젊지도 늙지도 않은 나이,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 이렇게 묘사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더 또 재밌는 게 최승자의 30세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네.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이렇게 죽을 수도 없을 때 30살은 온다, 이런 오. 시구절이 있어요. 굉장히 멋지죠. 오. 30살에 대한 정의 중에서 음. 가장 매력적인 정의였던 것 같아요. 음. 최승자 30세라고 하는 그 시가 그런 30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30,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이렇게 죽을 수도 없을 때, 그리고 젊지도 늙지도 않은 어중간한 나이, 언제 죽어도 상관없는 나이.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코러스 부분이 이어지고 작은 것들의 신 이렇게 이어지고, 이제 진짜 알바 얘기가 나오네요. 던밀스와 플스방 알바를 했고, 셀프 디스리펙트는 무슨 뜻이에요? 셀프 디스? 그쵸, 셀프 디스라고 하죠.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지노 콜 던밀스. 진호도 아마 이제 친구 같은데요. 네. 진호가 던밀스한테 연락해서 연락했지. 그런 거 같아. 넉살도 같이 하자. 약간 그런 거 같아요. 그래, 상황은 좋아질 거야. 거울은 나에게 말해줘. 너가 본 것들을 믿어. 내일에 닿게. 그러니까 이 본 것들은 뭘까요? 어떤 미래에 대한 막연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삶의 구체성들,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삶의 어떤 모습들, 그런 것들을 믿으라는 얘기가 아닐까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죠. 오랜만에 본 아니마토 형은 결혼 얘기를 하고, 둘째 누나는 둘째 아이를 가졌대. 사실 이런 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삶의 그렇죠. 통과 의례들을 우리가 계속 거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마치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죠. 어떤 어떤 중심의 삶에서. 그렇죠. 나랑 별로 상관없는 삶이라고. 그렇죠. 여기죠, 근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만 일상 속에서 그 삶의 그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을 겪으면서 살죠. 그게 우리 삶의 거의 대부분을 채우고 있죠. 네. 아무리 뭐 유명한 사람, 여기 말한 대로 큰 배역이든 작은 배역이든 다 똑같아. 네, 네.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사는 거는 결혼 고민도 해야 되지, 아이도 낳아야 되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아직도 내가 랩을 하고 있네. 예, 이거는 이제 나의 말인데 아직도 걔가 랩을 하고 있대. 이건 이제 들리는 말이죠. 그렇죠. 쟤 랩을 하고 있어. 뭐 이런. 그게 이제 긍정적일지 부정적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부정에 더 가깝지 않을까요? 약간 한심한 놈 취급할 수도 있고. 발성이 더 커져요. 아직도 걔가 랩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 약간 감정이 더 실리는 것 같은 네. 생각이 들고. 그치만 뭐 자이든 타이든 세상이 돌 때 우리 그 기차를 타고 함께 갈 수밖에 없어. 이게 이 기차라고 하는 것은 삶의 기차겠죠. 그리고 나는 그 중에 가사를 파는 일을 하고 누군 사무실, 누군가는 혹은 학교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건 중요치 않아. 그렇죠. 그건 네가 어디서 뭘 하든 내가 랩을 하든 네가 뭐 학교에 다니든 뭐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사는 게 최선이야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사는 너와 난 하나 여긴. 그쵸? 삶이란 어떤 커다란 공동체 속에서 그 삶의 배역들을 각자 맡아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작은 배역이 맞닥뜨린 자기 삶에서는 다 주인공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것들을 긍정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았을 거란 생각은 드는데 그것들을 놓치지 않고 그것들을 들여다보고 그것들을 긍정하는 게 이 노래의 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 함부로 동정하지 않아. 그렇죠. 내가 어떻게 그 삶의 값어치를 매겨서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수 없고 또 누군가를 감히 용서하지 않아. 이 감히가 사실은 중요한 부사어 같아요. 내가 뭔데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또 크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작게 생각하지 않는 것만큼 나 자신에 대해서도 너무 기대치를 높여서 크게 큰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런 어떤 겸허함이 사실은 평범하고 사소한 삶의 가치를 긍정하는 것들 속에서 나오는 태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그쵸. 생각보다 굳건히 지켜온 너 자신은 누군가의 프라이드. 그쵸. 우리가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화 상담원들 거기 가끔 안내 멘트가 나오잖아요. 네네. 가족들 멘트가 나올 때는 너무 울컥하더라고요. 그 아들 딸들이 우리 엄마한테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할 때 그쵸, 이 사람은 그냥 나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자기 삶으로 돌아가면 누군가의 엄마이기도 하고 그렇죠.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거를 자꾸 까먹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나 자신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고 사소하고 또 평범한 삶들을 인정하는 것들 속에서 다른 사람도 보이고 나도 비로소 보이고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쵸. 눈물을 닦아 혼자서 울지 않아. 본인은 이걸 몰라. 울지 않아 보니. 그렇지. 청춘이 아니더라도 믿는 신이 없더라도 두 손 모아 바래 이들은 역시 나와 같아. 그쵸. 삶이라고 하는 게 대체로 비슷하고 그 삶에서 겪는 감정들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삶에. 그러니까 내가 이 평범하고 사소한 삶들을 감지하고 또 느끼지 않았다면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 않죠. 네. 어떤 감정으로서 혹은 아픔으로서 공감하는 일은 가능하지 않아요. 그리고 잡초처럼 살아간 내 가족이나 내 친구, 잡초라고 하는 게 여기 나훈아의 잡초라는 노래도 있지만 우리가 다 이름난 꽃이 될 수 없잖아요. 네. 우리 다 그냥 삶에서는 이름이 없을 수도 사실
잡초라고 해서 이름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죠. 이름 없는 잡초야 이렇게 하지만 잡초라고 해서 이름이 없지 않아요. 다 이름이 있고 생명을 위해서 다 고군분투하는 존재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잡초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혹은 그렇게 인식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뭐 닿기 쉽지 않겠지. 그래도 나아가 듣지 않던 기도들이 점점 하늘에 닿아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 사실 삶이라고 하는 게 진짜 막 일상 속에 갇혀 있으면 하나도 그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계속 이 자리에서 맴도는 것 같지만 어제 삶이 다르고 오늘의 삶이 달라요. 네. 똑같은 형식을 지니고 있더라도 조금씩 우리는 이 삶에서 진전되고 있는 거고 나아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소망을 향해서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이 작은 것들의 신, 이 코러스 부분 The God of Small Things라고 하는 게 굉장히 울림이 있는 그런 느낌을 주네요. 전체적으로 이제 예. 벌스 1에서는 네. 되게 폐쇄적이고 도피적인 느낌이 들고 맞아요. 예, 그래서 상처를 많이 예. 받았는데 예. 또 벌스 2에서는 이제 자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 그 다음에 누군가 날 평가하는 거 근데 그게 분노로 나오지 않고 그래, 맞아. 벌스 3에서는 겸손과 포용의 자세로 가잖아요. 그게 이제 넉살 가사의 어떤 그 정서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변하는 것 같다. 보통 이제 이런 뭐 사회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거 하면 막 그런 거 맞아요. 울부짖고 예, 뭐 이렇게 예, 하는데 예. 약간 더 자세 대승적으로 맞아. 네 그런 자세가 품이 더 큰 거죠. 네. 그리고 그 진짜 평범하고 사소한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어쩌면 그거 자체도 평범할 수 있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죠. 그런 태도 유지하기가 더 힘들죠. 그럼요. 네. 그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 때문에 남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고 네. 자기 자신도 들여다볼 수 있고 또 이 삶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가사의 어떤 메시지를 담기도 하면서 자기 삶을 충실히 살고자 하는 그런 장면들이 보여서 그렇죠. 울림이 그렇죠. 큰 그런 노래였던 네. 것 같아요. 그냥 누구나 다 잘난 채로 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린 다 평범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